오늘은 파마 프렌치 3요인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파마 프렌치의 세 가지 요인은 이제 주가 위험자산 수익률을 결정할 때 시장 포트폴리오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 효과를 나타내는 요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사이즈 효과냐? 이게 이제 93년도에 이 모형이 제안이 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자본시장의 일회 현상으로 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이 보고가 됐습니다. 또 하나의 효과는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률이 높다는 건데, 성장주와 비교해서 가치주라고 하면은 주가의 장부가 대비 시장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그 비율이 높은 주식이, 장부가 대비 시장가 비율이 높은 주식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라는 일회 현상이 보고가 돼서 아마 이 가치효과 팩터를 하나 더 고려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파마 프렌치의 세 가지 모형이 시장 포트폴리오, SMB, Small Minus Big Firm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HML은 High Minus Low의 의미고, 이 비율은 장부가 나누기 시장가, 그러니까 주식 곱하기 주식수 해서, 근데 그것의 장부가와 시장가 비율을 요거 이제 어떻게 구성하는지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먼저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3팩터 모형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1팩터 모형이라고 하면 CAPM 같은 게 이제 1팩터 모형이죠. 요게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를 나타내는 거예요. 통상 위험자산 수익률에다가 무형금리를 빼고, 그것과 베타가 1대1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게 이제 액세스 리턴이기 때문에 바로 원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베타와 1대1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보통 two pass regression이라고 그래가지고 두 번의 회귀 분석을 돌려요. 첫 번째는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먼저 베타 값을 추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정한 베타 값을 가지고 정말 기대 수익률, 요건 이제 평균 수익률로 보고, 평균 수익률과 앞서 계산한 베타와 1대1의 상관관계가 있느냐를 크로스 섹셔널하게 횡단면으로 앞서 구한 자료를 가지고 거기서 베타 값을 구한 거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베타 값과 평균 수익률이 1대1의 선형 관계가 있는지를 두 번째로 회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two pass regression이에요. 그런데 이때 베타 값, 두 번째 회귀 분석에 있어서의 베타 값은 먼저 번 시계열 자료 가지고 분석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추정치를 독립변수로 놓고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회귀 분석에서 이제 errors in variable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상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요. 이게 70년대에 이제 블랙, 젠슨 앤 숄스라는 사람이 이제 추천한 방법인데, 그래서 이런 투 패스 리그레션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실증 분석하는 것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파마 프렌치의 3요인 모형도 이제 실증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는 보세요. 이번에는 요인이, 요게 이제 시장 요인이에요. 여기 시장 요인이고, 요것이 사이즈 이펙트를 잡아내는 두 번째 요인, 이것이 가치 효과를 잡아내는 value 이펙트를 잡아내는 세 번째 요인인데, 시장 포트폴리오는 그냥 전체 가중평균 해가지고선 구하면 뭐 이거는 특별한 게 없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먼저 요걸 이제 팩터 로딩이라고 합니다. 요 개수값,
BSH 값을 먼저 추정을 하고, 그렇게 추정된 계수값과 평균 수익률, 거기서 물론 무이용금리를 빼주지만 이것과 1대1의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두 번째 회계 분석을 통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존에 뭐 CAPM 때 투 패스 리그레이션 했던 거랑 그런 의미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 두 번째, 세 번째 요인은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컨벤셔널리 이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포트폴리오는 처음에는 93년도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만들 때 매년 6월 기준으로 사이즈가 큰 거부터 빅서부터 작은 것까지 처음에는 3단계로 나눴는데 이거는 뭐 주관적으로 4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 이 96년도 파마 앤 프렌치가 쓴 페이퍼에서는 이거를 5단계로 나눕니다. 사이즈가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5단계로 매년 나누고 6월 기준으로. 그 다음에 북 투 마켓 레이쇼가 이게 로우고 이게 빅이에요. 5단계로 나누어서 모두 25개의 빈이 나오겠죠. 행렬이라고 보면은 25개의 칸이 나올 텐데, 매년 6월 기준으로 그 시장가는 이제 6월 기준 시장가를 정하면 될 거고, 장부가 같은 거는 6월에 맞춰서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보통 그 전년도 12월 기준으로 재무제표의 그 북밸류를 기준해서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선 여기에 속하는 25개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요. 요 왼편 포트폴리오로. 그리고 오른편의 SMB 포트폴리오로는 2x3 매트릭스죠. 이게 지금 2x3. 그래서 요 두 개의 행에는 윗칸에 스몰 펌, 아래칸에 빅 펌으로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몰 마이너스 빅한 요 값이 바로 요 팩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각각을 구해서 평균값을 구해도 되죠.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열이 있잖아요. 세 개의 열은 북 투 마켓 레이쇼에 의해서 로우, 하이 이렇게 놓고 요 값이 북 투 마켓이 하이인 주식들이 되겠죠. 매년 6월 기준으로. 요것이 북 투 마켓 레이쇼가 로우한 주식들이 되고, 그걸 빼서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이게 실제로 거래가 되는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요건 상대적으로 스몰 펌의 수익률에다가 빅 펌의 수익률을 뺀 그것을 팩터로 만든 거고, 요것은 2x3 매트릭스에서 6월 기준으로 그 12개월 동안에 보통 이제 월별 자료의 수익률을 가지고 만들죠. 그것의 북 투 마켓 레이쇼가 하이한 것에서 로우한 것을 뺀 그것을 또 하나의 팩터로 하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SMB, HML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왼편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져서 이 25개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왼편에 이 3개의 팩터 가지고 설명이 되느냐, 시계열 자료 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25개 포트폴리오의 평균값을 봤더니 25개 포트폴리오입니다. 그것의 미인 값이고 그것의 표준 편차 값이에요. 이거는 참고로 파마 프렌치의 96년도 페이퍼에서 뺀 거예요. 봤더니 어떤
스몰 폼 이펙트가 여기 나타나고 있죠. 이미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수익률은 높아져. 그죠?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수익률은 높아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게 북 투 마켓 비율이 로우에서 하이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가치주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갈수록 주가 수익률도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료 속에 사이즈 이펙트랑 밸류 이펙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한 게 그 다음 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시계열 자료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한 거예요.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값이 이겁니다. 요건 절편값인데 이 값은 0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이 값이 보통 T값인데 1.96, 이 값, 2보다 작으면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이죠.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들도 섞여 있긴 합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첫 번째 특징. 그 다음에 이 시장 포트폴리오와 관련되는 바로 B 값이 마켓 포트폴리오와 관련되는 계수값인데 25개 포트폴리오가 전부 1 근처죠. 1 근처고 다 통계적으로 2보다 훨씬 큰 값이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그 다음에 SMB 팩터랑 관련된 요 S값, 요 계수값을 봤더니 어떻게 돼요?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계수값이 커져요. 그죠? 그러니까 사이즈 이펙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값들이 대부분 다 통계적으로 유의해요. 요거 하나만 빼놓고는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사이즈 이펙트가 있다는 게 여기서 느껴지고 요 H라고 하는 것은 HML 팩터의 계수값인데 요거는 value effect를 잡는다고 그랬어요. value effect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때 그 값이 커져야 돼. 보니까 다 커지고 있죠. 다 커지고 있어요. 계수값이. 그러면서 전부 통계적으로 유의해요. 그죠? 그러니까 value effect도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회귀 분석에서 보여주고 있고 R 스퀘어 값이 대부분 9가 넘고 9가 안 넘는 것도 0.9가 넘고 0.8이 넘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어떤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시계열 회귀 분석의 결과로부터 이 얘기는 다 했죠. 절편값이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팩터 로딩에 상관되는 값들이 다 유의하면서 시장 포트폴리오랑 관련된 계수값은 1 근처인데 S랑 관련된 그 계수값은 회사가 큰 거에서 작은 거로 가면서 계수값이 커지고 그러니까 사이즈 이펙트가 있고 북투마켓 비율이 커질수록 이 계수값이 커진다. 그래서 밸류 이펙트가 있다. 이건 다 설명했던 거고. 그런데 자, 이 시계열 회귀 분석 결과로 그러면은 끝난 거냐? 일단 끝난 게 아니죠. 크로스 섹셔널 회귀 분석을 해야 되고 정작 이 3 요인 파마 프렌치 3 요인 모형은 이 평균 수익률이 베타 값과 1대1의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게 제일 결론이에요.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게 다 일직선상에 존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점으로 일직선상에 존재하지 않는 요 거리를 요걸 이제 알파라고 그러는데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정도가 심한지 아닌지를 GRS 기본스 라스 쉔킨이라는 사람이 이제 F 테스트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는데 96년도 결과도 그렇고 93년도, 95년도 이 사람들 테스트한 걸 보면 리젝트를 합니다. 즉, 요 떨어져 있는 정도가 일렬로 서 있다라고 얘기하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값이 통계적인 검증에서는 너무 크다라고 나온 거예요. 비록 시계열 회귀 분석의 결과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통계 검증은 리젝트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때부터 파마 프렌치 3 팩터 모형은 이제 뭐 학계뿐만이 아니라 업계에서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기본 모형이 됩니다. CAPM을 대체하는 모형이 돼요. 그리고 이 파마 프렌치 모형이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뭐 이제 이제는 그 인더스트리 스탠다드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활용되느냐?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용도가 많지만 이제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이 모형은 시장에 존재하는 다른 퍼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예를 들어서 매출 성장률이 높았던 주식이 주식 수익률은 안 좋고 반대로 성장률이 낮았던 주식은 주가 수익률이 좋더라. 이런 어떤 일의 현상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96년도 논문을 보면은 그거를 실제로 보여주는 예가 나오는데 5년 동안의 세일즈 랭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거의 매출 성장률이 높은 회사는 전부 여기에 있고 그걸 이제 10개로 나눈 거예요. 매출 성장률이 높았던 주식은 여기. 그 다음으로 높았던 주식은 여기. 그 다음으로 높았던 주식에서 제일 낮았던 주식은 여기. 해가지고 이 파마 프렌치 3팩터 모형을 돌려보니까 다른 요인은 B는 시장과 관련된 팩터죠. 개수죠. 개수. 그 개수는 거의 뭐 1 근처인데 H 팩터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H 팩터가 작은 거에서 큰 거로 일관성 있게 커지고 있죠.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지는 매출 성장률과 관련된 퍼즐이 뭘로 설명이 된다? 이 밸류 이펙트 H 개수 가지고 설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파마 프렌치 3요인 모형 가지고 매출 성장률과 관련된 퍼즐이 설명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파마 프렌치는 이 3요인 모형을 가지고 이 주가 수익률에 존재하는 리버설 이펙트까지도 증명을 해내요. 이게 H 개수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3요인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모멘텀 이펙트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모멘텀 이펙트가 나온다면은 파마 프렌치 3요인에다가 모멘텀 팩터를 하나 더 더해가지고 4요인 모형을 사람들이 사용을 했고 최근에는 파마 프렌치가 5요인 모형까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렇고 두 번째로 이 파마 프렌치 3요인 모형은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업적을 평가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조금 잘못 썼네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헤지펀드 매니저가 파마 프렌치의 3요인 모형이나 4요인 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이거는 그 매니저가 뭐 특별히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한테 특별 추가 보너스를 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업계에서도 업적 평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파마 프렌치 3요인 그리고 모멘텀 팩터를 집어넣은 4요인 모형을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됐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